안녕하세요, 양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 서플라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C를 만들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CPU와 메인보드 이외에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서브 PC 중 한 대가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 600W 모델이 탑재되어 있으나 최근 그래픽카드와 상단 ARGB 팬을 변경하면서 전력 로드율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아 1000W급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고 하니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었고, 그렇다고 애플의 타워맥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서브 PC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의 제품을 찾다 에너지 옵티머스의 엑셀 포커스 1000W 80 플러스 골드 풀 모듈러 ATX 3.0을 선택해봤습니다. 사실 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조사를 하면서 저 역시 상당한 내적 갈등을 불러오는 제품이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상 많은 정보들이 에너지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한때 뻥파워로 유명해서 PC 구매자들에게는 기피 대상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도 엑셀 포커스 1000W 3.0 미디엄 모델 중 2301, 2302 시리얼 제품이 불량이 있어 리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하려고 했으나 제품의 스펙과 1000W의 골드 등급 제품이 12만원대의 가격인 것은 무시할 수가 없어 좀 더 깊이 조사하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리뷰에 앞서 이 제품은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이며 해당 제조사와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언박싱부터 보시죠. 박스를 열면 상단에 케이블 타이와 나사가 동봉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연결되는 케이블이 복수의 가닥 형태로 되어 있어 엉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은 그런 케이블의 엉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포스 40 시리즈 그래픽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케이블이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은 메인 케이블 24핀 하나, CPU 4 플러스 4핀 2개,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5.0 하나, 그리고 PCI 익스프레스 U 플러스 2핀 4개, 그리고 SATA 케이블 10개, IDE 케이블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체는 풀 모듈러 타입이라 케이블이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필요한 케이블만 꼽아서 사용할 수 있기에 케이스의 공간 활용 면에서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공랭 구조의 케이스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0mm 냉각 팬이 장착되어 있는 구조이며 별도의 제로 팬으로 운영해서 소음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의 전원 케이블 포트 옆에 있는 버튼이 바로 제로펜 버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발열 이슈가 있으니 제로펜 기능은 될 수 있으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동간 OEM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메이저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들도 직접 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OEM이 태반인데요. 안텍, 잘만, 마이크로닉스, 커세어, 쿨러마스터, XF 등의 브랜드도 동간을 통해 OEM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간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기본 베이스는 거의 비슷하며 여기에서 어떤 부품을 사용하는지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캐패시터와 내부 설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들이 대부분 105도를 견딜 수 있는 일본산 캐패시터를 사용했다는 것을 강조하나 실제로 어느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지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내부 제품 사진을 공개해서 일부 힌트를 주고 있긴 합니다. 분해를 해서 보여드리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AS 보장이 되지 않으니
제조사의 홍보 사진만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았을 때 420V 680 캐패시터 한 개를 사용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23에서 30만원대의 파워 서플라이들은 메인 캐패시터를 2개를 사용하는 것이 많았으나 이 제품은 한 개만 사용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단 조사를 하면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나름의 보완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생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상의 캐패시터 규격을 검색해보면 니폰 케미콘사의 제품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제조사라 많은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일단 예전처럼 대만, 중국산 싸구려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증되었습니다. 해당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Endurance Temperature Time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굳이 직역하면 내구성 온도와 시간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105도를 견디는 것은 홍보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었지만 내구성 시간이 5000시간인 것은 더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고가의 파워 서플라이들이 메인 캐패시터를 2개를 사용하는 대신 내구성 타임을 2000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면을 보면 나름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 캐패시터 한 개만 사용했으나 그래도 이런 핸드캡을 생각하고 상위 캐패시터를 사용해 설계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메인 캐패시터 주변에 2개의 알루미늄 방열판을 배치하여 발열적인 대비는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건 별로라고 생각되었던 점은 제로펜 버튼의 연결 전선을 꼭 저렇게 메인 캐패시터와 방열판 사이에 지나가게 설계를 했어야 할까? 라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또한 가격을 생각하면 나름의 납득은 가지만 그래도 10년을 보장한다면 고장률을 생각했을 때 PCB 컨포멀 코팅을 하는 게 어땠을까? 라는 찰나의 생각은 해봤습니다. 세 번째, PFC 회로 설계. 과거에 이 회사의 제품이 가장 욕먹던 부분이 PFC 회로 설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률 개선 회로 설계를 통해 안정된 전류를 공급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류가 열로 전환되어 제품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것을 막아줘 파워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기술입니다. 더구나 추가 제작 비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액티브 PFC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가격이 저렴했고 10년 무상 품질 보장. 1000W급 파워가 대부분 23만원에서 30만원 선인데 그 절반 가격대로 판매되는 것만으로도 혜자스럽습니다. 거기에 10년 무상 품질 보증 기간은 웬만한 회사에서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구조라 기존에 좋지 않았던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성의 개선.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하면서 파워 용량만 늘려 로드 휠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개선 효과도 있더군요. 600W 파워를 쓰면서 2070 슈퍼 제품을 사용했을 때 아무래도 출력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파워 이에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음에도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가 600W대에는 9438점이었으나 1000W 변경 이외에는 9643점으로 205점의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획득이나 만약 600W로 계속 사용을 했다면 어느 정도 파워에 부하를 줬을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체는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